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어땠었나요? 저는 특히 오전장만 제외한다면 그래도 전날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코스피도 갭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그 갭을 다 메꾸었고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0.6%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3일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어쩌면 내일은 영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오후에는 부동산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빠듯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말을 활용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제가 토요일 오후쯤에 점심 무렵 그쯤에 하나 다시 업로드 할게요. 그래서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멘토님을 만나게 돼요. 때문에 이때도 영상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많은 일정들이 있는 만큼 이 점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양호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딱히 어떤 종목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안쪽에서 올랐다 내렸다 움직임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기업하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크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7%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소재기업 LNF까지 4% 급등이 나왔고 첨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2차전지, 특히 폐배터리 쪽하고 배터리 소재기업들 이쪽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기관은 다시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하고 큰 규모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순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에 3시 20분에서 3시 30분이죠. 이 10분 사이에 큰 변동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그 10분 사이에 외국인의 동향을 봐서 다음 한 달 동안의 외국인의 패턴을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경우를 보면 동시호가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 200억 정도? 300억? 이 정도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음 한 달 동안에도 외국인의 패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동시호가상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만큼 지난달처럼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은 조금은 열린 시각으로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약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별다른 변동성이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5일 연속으로 큰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삼성 SDI. 일단은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다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리고 밑에 LNF까지 모두 2차전지 관련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어서 기관은 카카오, LG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LNF,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여주었어요. S&P 500이 1.1%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1.68%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6% 하락이 나왔죠. 또 반도체 지수도 2.2% 하락이 나왔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쉬어갔다 하루였어요.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 빨간 양봉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때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종가상으로는 조금 돌려 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도 빨간 양봉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올 한 해는 뒷심이 강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흐름이 국내 시장으로 연결이 되었고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기운이 전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등락률을 보면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선방이 아니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돌려 세웠다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히 달라졌고 그런 점들을 토대로 보면 어제와 같은 조정, 너무 걱정을 가질 수 있는 조정보다는 건강한 조정으로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0.25%의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7%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일 동안의 마이너스 6%이고 어제만 놓고 보면 7%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급락도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신 버전의 챗 GPT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지금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에 반해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AI, 바드도 최근에 발표가 되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고 오히려 오답을 제시함으로써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어제 7%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또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챗 GPT 관련주들이 있죠. 오늘은 생각보다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챗 GPT하고 엮이기만 한다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봤었다면 어제 이런 기사를 통해서 너무 내가 맹신했었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의 방향성 자체는 챗 GPT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시장이라 볼 수 있고 또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동안은 챗 GPT와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움직였었다면 약간은 그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인드맵적인 사고를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가 여기서 수혜를 받는다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반도체 기판주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그 시각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 말씀을 드려보겠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챗 GPT를 제외하고는 지금의 시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 2차전지 관련주, 환경부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한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장주를 제가 에코프로로 제시해 드렸었는데 그때가 화요일이었죠. 그런데 이틀 동안 또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도 4%, 오늘도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매수했다가는 그 매수가를 다시 돌파하기까지 정말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이 재료가 뜨거운 재료라면 대장주가 바뀌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3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장주가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한 차례 밀리게 된다면 그 외 다른 종목들이 있죠.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은 덩달아 주가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금 더 조정이 나왔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를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보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폭, 이게 훨씬 큰 위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재료가 핫하다고 해도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가에 조정이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뜸해질 때 그때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코스모화학이나 성일하이텍 주가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보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형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로 비유하자면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고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만큼 무거운 종목인 만큼 주가가 돌아서는 위치에서 빠르게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은 상승이 나왔지만 대형주는 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상승이 나와도 많아야 3%? 그 정도면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항공모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항공모함이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진 속도도 굉장히 더디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자동차, 제약 바이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주가가 턴어라운드에 있고 조금씩 상승한다고 해서 그게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성격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필히 지금보다는 최소한 3분기, 9월 이후에는 달라진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시장을 조금은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이 될지 주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